이시조선 중엽에 홍기섭이라는 대관이 있었어요. 근데 벼슬은 크게 높기는 못 올라가고 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장관들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삼정성 육판서라 그래요. 그 삼정성은 영의정과 자의정과 우의정이 삼정성이야. 그 삼정성 가운데 영의정은 1인지 하에 만민지상이다 그러거든.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영의정이야. 그걸 보좌하는 분이 또 두 정성이 있는데 자의정과 우의정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와가지고 육조가 있는데 요즘은 부서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육조로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육조의 판서. 그 요즘 말하면 장관이에요. 장관인데 그 이제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홍기섭이라는 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서 가난한 선비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나 그러면 조반 석주공 고사하고 하루 죽 한 끼도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누가 뭘 갖다 줘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판각기 다 받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우리 뭐라 그래나 홍제했다 했거든. 홍제가 아니고 횡재야. 가루 횡자. 횡재야. 그 횡재에는 반드시 회객이 따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가운데 하루는 여종이 그래도 사대부 양반이니까 종은 있었던 모양이라 그렇게 가난한데 여종이 밥을 하려고 아침에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여니까 소 속에 돈 7냥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참 상전에게 갔어요. 어르신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침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소뚜껑을 여니까 소단에 돈 7냥이 들었습니다. 이 7냥만 하면은 쌀도 몇 섬 사고 나무도 몇 가지를 사가지고 올겨울은 근심 걱정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홍기섭 선비가 생원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거를 횡재했다고 반갑다고 겨울 잘 나기를 바라지만은 그 돈 7냥 잃어본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속이 쓰리고 따갑고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본 자를 찾아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방을 붙이어. 당신 선비니까 손수로서 가지고 요즘 말하면 광고를 해요. 응? 그래가지고 사방 붙여놓는 거야. 누구라도 우리 부엌 솥에 돈 7냥 잊어본 사람은 내가 주워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 그래. 며칠을 광고를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아무도 돈 찾으러 안 와요. 맨날 며칠이 지난 후에 누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내다 보니까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래서 광고를 보고 내가 찾아왔는데 사실 내용이 어째서 이제 참 돈이 그 소 속에 잃어본 사람 찾아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여종이 아침을 지으려고 또 이제 참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소뚜껑을 여니까 뭐 밥이나 죽이나 안 칠라고 가난한 집에 있기는 뭐 아침이지만은 아침은 굶을 수가 없으니까 밥이 아니고 죽이었었기야. 그런데 아주 얼마나 가난한 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나 그러면 생지는 뭐냐 그러면 지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끼를 생지라 그러거든. 생지 볼가셀 것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가난하마. 그런데 그 집에도 뭐 조반석죽, 아침밥 저녁죽은 고사하고 하루 죽 한 끼도 어려운 집인데 뭘 안 치러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세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 며느리를 봤어요. 그럼 며느리가 자청해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집을 일으키리라고 가난하지만 나는 그 집에 시집가게도 자청해가 왔는데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3일 만에 요즘은 뭐 하루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을 거야. 시집가가. 하룻밤 자더라도 새색질하고 뭐 해주는 밥 먹고 다음날 살림 나쁘리면 친정에 와가지고 시집에 와가지고 밥할 일도 없겠지. 그러나 옛날에는
시집간 3일 만에 시어머니로부터 부엌 살림을 전장받아요. 근데 이 집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가난하나 그러면 생지 볼가셀 거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며느리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며느리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따라 들어가고 이거는 뭐 여기 있고 저거는 저기 있고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부끄러워가 부엌에 따라 들어가더니 뭐하고 방에 앉았는데 그러게 이제 방하고 옛날 집은 부엌하고 사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키려고 창이 하나 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창에다가 창호지를 발라놨는데 문구멍을 뚫고 보니까요. 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래가지고 자가 시집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나 저 집도 안 넉넉한데 뭐를 저래 하느라고 저리 짐이 부엌 안에 꽉 차고 점이 무럭무럭 나는 거 싶어서 그래서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어서 아가 뭐를 하노? 이카거든. 그러니까 뭐 죽수면 죽순다 이카면 될 낀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놓고 죽었어요. 좁쌀 찌꺼기도 좀 있는 거 집어넣고 잎살 있는 것도 조금 집어넣고 시래기 있는 것도 집어넣고 묵나물 있는 것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한테 여가지고 한 끼라도 먹는다고 죽을 쓰니까 죽이 풀떡풀떡 끓거든. 그걸 보고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뭐라 크노 그만 좁쌀이 잎살은 칼춤을 추고 물이 이제 풀떡풀떡 끓으니까 쌀하고 좁쌀이 풀떡 끓으니까 좁쌀 잎살 칼춤을 추고 시래기 묵나물은 술래를 돌고 중이 대사가 시고 푹 섞이는 게 뭡니까? 이카더래요. 그 경죽 쓰는 거 아니야. 물은 뭐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배꼽 쳐는 거 매로 물이 풀떡풀떡 솟으니까 중이 대사가 시고 푹 섞이는 게 뭔겨? 이카더래요. 뭡니까? 이래 묻더래. 그랬기 그 뭐 들어보니 죽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답을 했대. 야야 그리 마라. 너무 없은 얘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리 마라 이렇게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그리 많으면 문자이지요. 그렇게 도저히 며느리한테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한 말 좀 져라 이거거든. 그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친정에 있을 땐 서말 들기도 했는데 한 말에서 못 짓까요 이카더라는 거야. 이거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래 이견이 있단 말이라. 지혜가 있고 머리가 총명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주는 밥술이나 두고 먹고 잘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집도 많았어요. 이 홍기섭 대감도 가가 급제해가지고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못 살았다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솥에 누가 돈을 7냥을 잃어버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래껏 여종이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소뚜껑을 여니까 그 돈 7냥이 있어서 그래 주인 찾아주려고 광고를 했느니라. 그래요. 그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거든. 들어보이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거든. 나무꼴이 임자 있는 거를 마음대로 써가 되는 거야, 이 사람아. 그 나무꼴 임자 있다 그러지만 누가 나무 부엌에 와가지고 소단에다가 돈 잃어버리고 소뚜껑 닫아 놓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소뚜껑 덮을 때는 알긴데 소뚜껑 덮여 있는데 안에 돈이 7냥이 있다면은 아마 대감 그 어르신 내에 그 고결한 성품을 아시고 그냥 줘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살짝 가가지고 소단에 이어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살더라도 임자도 모르고 누가 왜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임자 있는 돈을 그냥 쓸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렇게 몰래 갖다 놨는 사람이면 임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쓸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런 성품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 안 되겠거든. 그래 두 무릎 꿇고 옷매무새를 바라하고 청중히 어르신 내 잘못되었습니다. 그 네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사실은 그 돈을 내가 갖다 놨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 사실은 내가 도적놈입니다. 도적놈인데 딴 데도 댕기면서 이래저래 훔쳐가지고 돈 한 7냥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나는 7냥을 도둑질 해가지고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어르신네 댁에 소뚜껑 덮기로 왔다가 소뚜껑을 열어보고 가세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나는 도둑질 있지만은 돈 7냥이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속까지 뛰가면 어여겠노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돈 7냥을 여놔놓고 소뚜껑을 닫아놨을게. 그 돈은 내가 여놨는 거니까 어르신에 써도 됩니다. 안 되느니라. 임자 찾아서 오늘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네가 딴 돈도 아니고 네가 도적놈인데 어디가 도적놈이 돈 7냥이 또 어디 가가지고 도둑히 있을 건데 도둑놈이 도둑히다가 내 소단에 여놨는 거를 내가 쓰면은 나는 두불도둑놈이 안 되나. 그 쓸 수 없으니까 도둑놈은 하나로 끝나고 너무 도둑되고 말해야 되지. 내까지 가지 도적이 내가 되겠느냐. 가지고 가라 그래.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정중히 사가다 어르신의 그 고결한 성품을 보고 고결하고 정직한 그 성품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서 비로소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저 노력의 대가로서 내가 참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보고 마음을 돌리먹고 개가천석을 해가지고 이제 참 뉘우쳐서 다시 도적이 안 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는 고맙지만은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굶었음을 굶자. 그래 도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덕이 됐는가?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가 때가 되고 운이 되가 그런가? 그 다음 해에 과연인데 과거 보는 해라. 과거도 아무 해나 보는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과거를 보이는 그 해가 있어요. 근데 다가와가지고 과거를 봤는데 급제를 해가지고 말직 관리로부터 차츰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 판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홍기섭 대감의 아들 홍재용은 현종왕의 부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마는 뭐냐? 임금의 사이입니다. 임금의 사이. 그래서 그 현종대왕도 그 양반, 그 판서의 고결한 성품을 보고 저렇게 어질고 선한 집에 내 딸을 자가지고 인생이 뭔가를 올바르게 참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로 시집을 보내고 그 아들을 부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잠시 일어나는 욕심을 참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량없는 공덕도 되겠지만은 남의 거를 탐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망신하게 돼요. 언제인가는 남이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은 인간의 눈을 속이고 인간의 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옛날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가 신의 눈, 성현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신의 대표로서 항상 하늘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코 신의 눈은 속일 수 없고 신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눈 밝은 이제 참 성현들의 그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